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여사는 제가 정말로 이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사를 담아서 여사라는 호칭을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달에 한동훈 당시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내가 사과를 하든 뭐든 하든 어쨌든 한동훈의 뜻대로 하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국내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는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보고 있는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하겠다 문자 일십 의혹 제기. 우리가 속된 말로 문자를 보고도 그걸 갖다가 답장을 안 한다. 이걸 갖다가 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읽고 씹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줄여서 일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뭐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새는데 이 기사의 제목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한동훈 문자 일십 의혹 제기라는 거는 한동훈이 마치 뭔가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 매체인지 기자인지 그 누구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사에서 제목에서 그 제목을 짧게 하기 위해서 일십이라는 아주 그런 뭐랄까 쉽다 이거 이제 속어지 않습니까? 속어의 의미로 쓰는 건데 이렇게 줄임말까지 쓰면서도 앞에 굳이 김건희 여사를 붙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 그 앞에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이라고 해놓고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는 벌써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이 기사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짧게 만들겠다는 그것과도 전혀 거리가 먼 호칭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김건희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김건희 여사 제목에다가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이 기사의 제목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기사의 제목도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또는 윤 대통령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윤석열 이렇게 씁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다 또는 대통령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대통령이라는 거 붙이는 게 일종의 낭비입니다. 음절의 낭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목에다 절대 직함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먼저 그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마 접하셨을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 당시에, 1월 17일 날 김경률, 당시 국내 비상대책위원이,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다 언급하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급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 격려를 했네 어쨌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20일 날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관섭이 한동훈 당시 국내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와서 사퇴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다 공개된 내용이고 여러분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마저 이걸 갖다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관섭이라는 자가 한동훈한테 대체 그 무슨 원한이 있어서 돌연 1월 20일 날 찾아와서 한동훈한테 사퇴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관섭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그 무슨 권한으로 독단적으로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격인 한동훈을 찾아와서 그 사퇴해라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뒷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뒷배가 누굽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마치 이게 와전된 것처럼 마치 뭔가 이게 서로 간에 이 소통 과정에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1%라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관섭이 그때 당시에 사퇴를 요구했다. 1월 17일 날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했다. 요 사이 그러니까 1월 18일부터 한 1월 20일 요 사이에 18, 19, 20 이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내용이 뭐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CBS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구성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문장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어휘력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최재형이하고 나눈 그 카톡 내용이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김건희 여사는 일반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이 문장 구성 능력이 상당히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휘력 같은 것도 보안과 보완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는 그 뜻을 잘 모르는 그 정도의 어휘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글쎄 이 정도의 문장을 자력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가 썼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한번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벌써 이 전제부터가, 출발부터가 뭔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최재형이로부터 이 디올백을 수수했다, 디올백을 받았다. 이게 공개된 게 언제입니까? 2023년 11월 말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 문자를 보낸 거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2월 이때는 정말로 이 디올백 수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로 들어와서는 이게 총선 국면인데 그리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들어섰는데 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김경률이가 드디어 마리 앙뚜아네트 이 발언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 인식 능력은 아니고 현실 인식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이랍니다. 그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할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과할 기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300만 원 상당의 고가 사치품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법리를 따져야 되는 겁니까? 제가 법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김건희 리스크가 국내임을 덮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사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뭡니까? 사과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과냐? 아니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여러분들 300만 원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우스운 금액일 수도 있고 우스운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제 기억에 한 350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여사는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대한민국 근로자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그 정도 상당의 금액의 고가, 사치품, 명품백 그걸 갖다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그럼 사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불법성을 떠나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갖다가 좀 다독여 줘야 되겠습니까? 안 다독여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 심지어 대통령실에서조차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국민들의 분노를 갖다가 다독여 줄 만한 그런 얘기를 꺼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사과할 뜻이 있었는가? 그 전에는? 그리고 이때 와서는 정말 다시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왜 안 했냐 그 말입니다. 왜 안 하고 있다가 이때 와서 지금 문자를 이렇게 보냈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문자가 정말 100% 사실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확신, 확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동훈 캠프에서는 그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여기에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나 못하겠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통령의 부인이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부인이 자기로 인해서 논란이 생겼고 자기의 그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부적절한 처신이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표현했다면 아내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국민들이 화를 내고 있고 국민들이 정말 허탈해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다가 거두고 있고 심지어는 이 집권 여당에 대한 그런 비판 의견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내가 사과를 해도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2021년 12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현실과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대체 이 김건희 여사의 주위에는 누가 있는지, 물론 그 주위에 정무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이런 정무적 조언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 이런 데이터만 보면은 그 누구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데, 대체 그 주위에는 누가 옆에서 뭔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론조사 결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2021년 12월 14일부터 16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36, 윤석열 35, 심상정 5, 안철수 5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가 있기 2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말대로 따르면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가 있고 나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폭락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과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주차, 그러니까 2022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 이재명 36, 윤석열 26, 심상정 5, 안철수 15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은 36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상정도 5% 똑같습니다. 안철수는 기존 5%에서 15%로 10%포인트 늘었습니다. 윤석열은 기존의 35%에서 26%로 9%포인트 빠졌습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10%포인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윤석열 폭락한 지지율이 이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말이 맞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단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가 있고 나서 지지율이 폭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언급했던 2021년 12월 2주차 그때 이후에 그리고 이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가 있었느냐? 12월 20일부터 국내임 선대위에서 내부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준석이가 선대위 직책들을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그때부터 이 선대위에 대한 소위 내부 총질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쭉 계속됩니다. 쭉 이준석의 그 내부 총질은. 그리고 23일날 이 윤석열의 장모 그리고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이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022년 1월 5일까지 이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준석이는 계속 자당의 선대위를 갖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9%포인트밖에 안 빠진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을 후일의 그 단일화의 대상이었던 안철수가 갖고 갔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 대국민 사과를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대위조차 제대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2022년 1월 6일 날인가야 가서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거대책본부로 재구성, 재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당에 자기의 선대위도 제대로 운영 못하냐? 아니 어떻게 이준석 하나 제대로 못 다루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준석이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해서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정말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대 본부를 재구성하고 재가동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분명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은 26%였습니다만 일주일 뒤에 31%로 5%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안철수의 지지율이 그럼 옮겨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철수는 오히려 지지율이 더 늘었습니다. 기존의 15에서 17로 더 늘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시 국내의힘 후보의 지지율도 5%포인트가 늘었고 그로부터 또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됐느냐? 일주일 뒤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기존의 31에서 또 33으로 2%포인트 늘었습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그대로 있습니다. 17%.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선대위가 아주 이렇게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이준석의 내부 총질이 개시됨으로써 떨어졌던 그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9%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26에서 33으로 이때까지 7%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 뒤에 아마 더 회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 김건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 CBS가 재구성했다는 그 문자의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왜 당시에 여당의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이렇게 사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 총선과 직결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문자를 보내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처신, 이런 행동에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습니까? 비판받아야 될 구석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일단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는 뭐 사과를 하면 하고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한테는 정말 사과할 의사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때 당시에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는 자기의 지인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내가 오히려 사과를 하면, 이번 선거에서 더 불리해질 거다. 야당이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한테는 이런 문자를 보냈다? 여러분들 일단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이 대통령실을 통해서 저기 뭡니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갖다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 띡 보내는 게 이게 정상적인 그 절차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진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디올백 수수 그 행위가 드러난 이후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을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024년 2월 초일 겁니다. KBS와의 10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의 그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뭐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상당히 뭐 아쉽다.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어렵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호탕하고 그 다음에 추진력 있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정과 정의 원칙과 상식 이런 걸 외치고 그랬는데 왜 그리고 이 조국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아이콘이라고 쓴 조국과 맞서 싸웠는데 왜 갑자기 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반응을 보일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사과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10년 대담에서 그 정도밖에 얘기하지 못했을까? 일단 이것부터가 벌써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자기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 내용, 그리고 김건희의 부군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KBS 신년 대담에서 했던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다 끝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여론이 정말 안 좋고 그럼에도 지지율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부적절한 처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깔아앉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실기를 한 상태고 그 내용도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과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한테는 사과할 마음이 있었느냐 아니면 마음이 없었는데 그 무슨 의도로 한동훈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의문에 의문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읽고 씹었습니다. 이 기사의 표현에 따르면 읽고 씹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김규환이가 공개했다고 하는 이 문자 내용은 어디서 흘러나온 거겠습니까? 아니 이 김건희가 보냈고 한동훈이 받은 문자인데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답장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다. 그때 당시 뭐 김건희의 사과를 한동훈이가 차단했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흘러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대통령의 부인이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나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체 어떤 또 판단을 했길래 이렇게 나서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한테 감사 인사를 또 하지 못했습니다. 러블리 로지스님께서 댓글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위 분한테 많이 선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